모실팔자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일단 양산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뭘 고민 중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머물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일기. 자, 21일 어제 오후 2시 45분경 아유 좀 쉬자.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영 참배로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시 50분경에 한 1시간 뒤에 마을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드디어 양산 사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발 뻗고 좀 쉬나 했더니 웬걸요? 잠시 후에 대통령이 보고 싶어요. 뭐 문 앞에 그냥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앵콜 쇄도에 아이고 할 수 없다 다시 나온 대통령은 주민들과 셀카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마루야 반갑다 반려견과 행복한 휴가가 시작되는가 했더니 웬걸요? 오후 4시 59분경 휴가 산통 깨기 작전인지 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도발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도발이죠. 그래서 8분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 보고가 됐고 양산 자택이 제2의 집무실로 또 바뀌게 된 겁니다. 계획대로 휴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 얘기로는. 그리고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면서 일복이 많으셔서 쉴 팔자는 아닌 듯해요. 문 대통령은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고 오늘도 각종 보고 지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저 방문 때문에 이 출입 허용 조치도 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죠? 네. 오늘 오후 북한은 불상 미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즉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은 상황 접수와 동시에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현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필요한 조치 사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진 찍어야지. 이거 찍으신 분들은 들고 가십시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밀지 마세요. 근데 가서 저기 버스 타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가서 양산 가가지고? 예, 양산 어머니. 그 자택에서 네, 네. 어머님이 계신 그 네. 저 부산 영도까지 예, 예. 앉아 그 이동을 하실 때 아마 부산 시내를 관통해서 가야 되니까 네.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면 시민들이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근데 보니까 경호실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맛 아니에요 이거? 근데 뭐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한 차로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네. 그 버스 하나로 대통령하고 경호원들하고 같이 이동한 그런 또 선례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마 결국은 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일종의 뭐 배려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뭘 지금 고민? 그러니까 뭘 고민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충전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아마 제 생각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내내 나름대로 충분하게 다 그 구상을 다 마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이미 설계돼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얘기 가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그동안 조금 좀 쉬면서 충전하겠다는 거고요. 어제 첫 번째 그 양산에 가서 이 그 부친의 묘소가 이 양산 청주교 묘지에 있습니다. 거기 참배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영도에 계신 어머님을 또 뵈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효행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일종의 신고식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내일 이 그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자신의 친구이기도 하고 정치적 그 멘토이기도 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치적 의리 이런 부분들까지 다 두루두루 감안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무엇보다 지금 이번에 주목되는 부분이 대통령이 연가를 썼다. 그 부분은 참 신선해요? 신선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과거 2012년도에 손학규 당시 후보가 내세웠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상당히 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름대로는 본인도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쉴 수 있는 삶 이러한 것을 아마 좀
좀 하라. 네. 공직사회부터 그걸 좀 하라. 모범을 뜻도 보이겠다는 거. 있다. 또 하나 부분은 사제에 갔다는 거예요. 네. 이 보통 대통령들이 이 휴가를 가면 별장 이 가야 별장이나 리조트나 이 호텔 같은 데서 가서 쉬는데 네. 사제에 가서 쉬는 케이스는 저는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탈과 파격을 넘어서 문재인식 리더십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별난 거 아니에요? 좀 노영희 변호사님 심리 전문가니까. 네, 좀 별나신 것 같은데 사실 잘 말씀 잘하세요. 내 유도에 걸려들지 말고. 그 뭘 별나요? 다이렉트 별나기는. 앵커가 뭐 질문하시는데 제가 반박할 수는 없고요. 일단 긍정의 마인드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제갈량 평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갈량의 아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적의 허를 찌른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건데 제갈량이 이제 그 유비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유선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마의가 이끄는 그 윗나라하고 이제 싸우러 출장을 4번째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약간 그 관계를 부려서 이 황제가 제갈량을 의심해서 너 빨리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철군을 하려고 보니까 철군을 하게 되면 윗나라에서 쫓아와서 자기를 이제 그 공격할 것 같고 그래서 꾀를 내어서 그 아궁이의 숫자를 만약에 1000명의 병사가 후퇴하면 2000개를 만들고 뭐 2000명의 병사가 후퇴하면 3000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적을 교란하는 작전을 펼쳐서 실제 이 사람들이 뭐 철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진하는 건지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손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연 잡을 때는 오히려 그 반대 정책을 썼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기존하고 좀 다른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접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신선한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론 MB 4대강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조사하겠다 이전부터 했었지만 그걸 이번에 양산 가서 얘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정기남 소장님,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참. 글쎄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차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낀 연차를 좀 쓸 수 있다. 이게 되게 회사에서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뭐 그런 부분도 그것도 월요일 끼인을 또 고치 강조하시네요. 월요일 끼인.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제 8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었는가. 저는 그 문제는요, 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또 추모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취임 초 어떻게 보면 환호의 정치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한 열흘을 보냈는데 국민들은 이 환호를 보내주고 있지만 또 역시 앞으로를 또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이후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적폐청산,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 또 한편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과제, 이걸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구상을 진지하게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5분 패널 중에 유일하게 대표 직함을 가지고 계신 김능구 대표님. 사무실에 연차 잘 주세요, 직원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는 연차를 갖다가 지금도 아주 뭐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어려운 기업은 사실 않죠. 연차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중소기업이나 이거 하는 저 같은 대표들한테도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기분 좋은 출발이다. 국민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함께한 사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난 그 대선에서 이 실패했던 분들도 그렇고 다들 우리나라가 이 위기 속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안보 부분 또 국방통일부 장관도 남았고요. 경제도 지금 경제부총리만 지금 된 상태고 사회교육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인사청문회란 산을 넘어야 되고 그래서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또 다지고 다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서 이 휴식 속에서 쉬는 것이 바로 일하는 거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이 인터넷 전화 안 되는 데 가지 않는 한은 휴가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휴가라는 이벤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8월 15일이 좀 넘어가면 취임 100일인데 그때는 주요 이제 장관 임명이나 이런
이 임명직들이 다 임명이 되고 또 주요 정책 공약도 발표되고 미국이나 중국의 정상과 회담도 마무리됐을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카드도 좀 나왔을 거고요. 그때 이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가 하는 부분이 이 정권의 순항 여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될 거다 보거든요. 예. 그때 취임 100일 플랜에 대한 일종의 생각도 좀 하고 앞으로 휴가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화하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그런 행보라 이래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4대강 감사를 일단 지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보 개방하라 이렇게 또 지시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지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와서 보니까 감기도 무량하지만은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고 이 지역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내가 그 서울시장 때 여기 물이 넘쳐나가지고 그래 서울시가 여기 와서 이 물이 더 넘치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생각을 좀 했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참 마음이 떳떳하고 좋습니다. 아주. 그 저렇게 좋아하는 일을 왜 또 다시 뭘 감사를 하고 뭘 이렇게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명박 정권 때 2번, 이 박근혜 정부 때 1번 감사를 했지만은 그 감사를 통해서 주요한 내용이 드러난 것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부 운영 원리 재정립, 즉 22조나 되는 돈이 투입되고 매년 수조 원이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감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었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4대강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진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불법 비리 행위를 색출을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내가 편치 않겠는데요, 그러면? 김능구 대표님. 예. 그 4대강 사업은 그 촛불 10대 개혁 그 안건 중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 차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토건조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본인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 부실 공사다, 단합됐다 이런 건 다 지적됐지만 본인한테는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덤덤하게 이번 4번째 정책감사도 그렇게 볼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국민적 여론이 방산이나 자원비리까지 넘어가면은 초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덤덤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남 소장으로 가는데 지금 6시 42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MBN 뉴스와이드 스튜디오에 지금 박관천 전 경정 들어와 계시죠? 예, 요 말씀만 끝내고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정개혁, 적폐청산의 상징이거든요. MB정부 시절에 4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개혁의 고삐를 쥘 수밖에 없다. 100일 이내에 이 국정개혁의 고삐를 죄지 못하면 또 여야 정치에 의해서 또 어떻게 또 유실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또 우리 MB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설마 청계천까지는 손 안 대겠지 하고 좀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요? 노희 변호사님.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이 감사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말을 했고요. 이 4대강 사업은 사실은 대운하 사업이 약간 변태적으로 변형된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아마도 총알을 장전하고 총구를 겨누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MB 입장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 대통령이 그 네. 지시를 한 이유는 강은 흘러야 된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봅니다. 강은 흘러야 된다. 강은 가다 둘 것이 아니고 강물은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개방 그렇죠. 그 보개방이고 그런데 그 강은 흘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순리 아니겠습니까? 이 순리를 불가능했던 영리를 했던 그 이유는 따져보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드리는 의문이요. 지금 말씀 중에 강은 흘러야 한다가 왜 대통령이 바뀌면 흐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그 환경부고 뭐 저 환경부로 다 저 통합해서 이제 한대죠 물 관리를. 사실 건교부고 그런 공직자들은 뭐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경인운하 있지 않습니까? 경인운하의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는 아니 그 조사 하면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정권의 담당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져요. 다 바뀌었어요. 네, 계속적으로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도 했을 거거든요. 그때는 또 관료들은 다 맞춰서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상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의지가 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그걸 아마 바로잡자는 것이. 그렇죠. 자연을 거스르는 그 거죠. 영리를 바로잡자는 것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잘해야 아니면 소뚜껑이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 박근혜 정부 때 또 4대강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본인이 이 잘한 값이 상당히 뛰는 가슴을 진정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뚜껑이었다는 거죠. 제대로 자시했는데 별로 없었는데 이번엔 진짜 잘할 것 같다. 조금 많이 긴장을 하실 것 같아요. 황정은 소장이 뭘 말을 많이 찾고